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 사람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시간을 있게 하시고 그 피를 비롯한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어 우리 각자가 그 피를 통하여 즐겁고 그 즐거움을 이웃과 잘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는 이냐시오 커피는 하나의 집과 같다. 집과 같다. 제일 밑에는 뭐랬죠? 기초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성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또는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영혼에 대한 문제다. 영혼에 대한 문제. 그것을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초 위에 집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죠. 4개의 기둥 중에서 첫째 기둥, 가장 중요하죠. 첫째 기둥이 자리를 먼저 잡는 거죠. 철학. 이 철학에는 5개가 있었습니다. 커피는 맛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이어야 된다.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작업 공간이 편안해야 된다. 도구를 사랑해야 된다. 둘째 기둥은 이론이었습니다. 이론은 공부는 창조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둥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기술, 인생은 기술이다. 운동도 최고의 운동 순서 되려고 그러면 꾸준히 기술을 연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성실함. 성실함이라는 것은 매일 그 시간에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한다. 이게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 덕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커피 내릴 때도 이제 물줄기를 어떻게 할까? 이게 기술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모션을 취할까? 기술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4번째 기둥으로 마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음, 사랑이라고 이게 대체해도 되고 또 뭐 기도라고 해도 됩니다. 마음 중에서 가장 정돈된 마음은 무엇인가? 기도. 기도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내릴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 팔이 있어서 커피 물을 내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커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커피를 내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평안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집중. 자기에게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가 하루 중에 정말 자기가 중요한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우울하게 남보다 못하다고 때에 따라서는 자책하기도 하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집중, 관심을 내한테 줌으로써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피 내릴 때 하나의 도예요, 도. 말 시키지 말라는 거야.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금 강의할 것은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지붕, 이제 집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이제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은 사명 또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그것이 어찌 보면은 방향, 길 같은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냐시오 커피에 있어서 미션 스테이트는 뭔가? 첫째, 한 잔의 커피로서 인류 건강에 공헌한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 말 하면은 막 웃어요. 이게 막 너무나 거창하게 이렇게 이게 막 과장하는 것 같아서 그렇겠죠. 뭐 한 잔의 커피로서 인류 건강에 공헌해. 하지만 이런 것은 이론과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한국이 지금 그 커피를 엄청 마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마 숭늉에 대한 이런 그 정서 때문에 그런지 커피의 구수한 맛을 즐겨요. 예? 또 한국은 또 사람들이 정의 문화잖아요. 커피를 통해서 서로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함께 지내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엄청 마십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 사람이 통계적으로 뭐 안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1년에 몇 잔 마실까요? 몇 잔 마실까요? 예, 353잔을 마신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것은 그 전 세계 사람들의 통계의 2.7배예요. 전 세계에는 1.32 하루에 1.32? 예, 예. 하여튼 제가 지금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전 세계 사람들의 커피 마시는 것에 비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2.7배나 마신다는 거예요. 2.7배나. 전 세계 사람들은 123잔인가 132잔인가 그렇구나 1년에.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유난히 좋아해요. 예. 그러면은 또 커피는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전 세계 사람들이 6천억 잔을 마신대. 6천억 컵을 마신대. 야, 이거 엄청 마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물담으로 많이 마시는 게 커피라는 거예요. 물담으로 많이 마시는 커피다. 그럼 우리가 물이 오염되면은 건강을 해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새 물을 사 먹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데, 예? 그 물처럼 마시는 이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커피를 내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죠. 예. 무조건 맛만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죠. 맛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물처럼 마시는데, 어떻게 그런 커피를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한 잔의 커피로서 인력 건강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이론,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건 과학이죠. 이론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 성인의 그 권장 섭취량이 카페인의 권장 섭취량이 400mg이에요. 400mg. 이것은 그 과학이라는 거죠. 물론 커피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지만 커피 안 맞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겠죠. 예. 아주 커피를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 일반적으로 400mg의 하루에 섭취량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 큰 종이컵 큰 거 있죠. 제일 큰 거. 거기에 아마 3.5잔 마시면은 그 400mg 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래된 커피는 또 카페인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인류 건강에 공헌한다. 뭐 이 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공부를 해야만이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겁니다. 카페인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카페인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카페인이 좋습니까? 나습니까? 카페인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걸 갖다 뭐라 그러죠? 우문이라 그래요.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 현답은 카페인은 내한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삼이 좋으냐 나쁘냐 물어보면 이것도 우문이에요. 왜? 어떤 사람한테는 인삼이 안 좋아. 자, 똑같은 원리로 사람도 좋고 나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빠. 하느님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내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문제일 따름이지 사람이 좋고 나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A와 B는 원수야. 예? B와 C는 또 잘 지내. B와 C는. A한테는 B가 원수지만 C한테는 B가 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A와 C는 또 친해.
모든 것은 이렇게 상대적인 관계 안에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할 때 카페인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문이라 생각해. 카페인이 내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은 내 건강에 안 좋아. 그렇게 우리는 카페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제가 오늘 핸드드립은 이제 필터로 내릴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좀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해요. 뭐냐면은 카페인이 좋은 점은 많아요. 사실은 각 대학 연구기관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대충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카페인은 모든 암에 좋은 영향을 준다. 이것도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카페인이 항산화 물질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병이, 제가 그래서 이것은 의학적인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병의 70%를 일으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뭔가? 내 안에 산소가 필요한데 쓰여지고 나서 남는 산소, 과식한 산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해 독가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건강을 해쳐요. 그런데 카페인은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든지 빨리 배출해 버려요. 그래서 암은 안에 체내의 그런 공기가 가스가 돼 가지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모든 암에 카페인이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런 거죠. 또 당뇨병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하여튼 그또 치매, 또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데 카페인이 아주 좋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좋은 점이고 나쁜 점도 또 우리 알아야 되겠죠.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은 퍼뜩 떠오르는 생각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사실이죠. 연구 결과예요. 또 골다공증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 이제 카페인이 많아지면은 이 조건입니다. 무조건 카페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카페인이 많을 경우에 골다공증을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대요.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 그러면 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칼슘인데, 카페인이 너무 많으면은 칼슘 흡수를 제대로 못해, 뼈가. 그래서 골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흰설탕을 많이 타먹어. 이게 아주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흰설탕은 또 뭔가? 흰설탕은 칼슘을 잡아먹는 도둑놈이래. 그러니까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거기다가 흰설탕은 또 칼슘 안에 있는 칼슘을 지가 먹어버리는데, 그 진한 커피에다가 카페인 많은 커피에다가 설탕을 또 뿌려 먹으면은 그런 커피를 가지고 커피가 좋다 나쁘다 하면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 공부를 해야 돼요. 한 잔의 커피로서 인류 건강에 공헌한다. 그래서 이냐쇼 커피는 그런 걸 따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몸에 좋고 적당량의 커피를 내가 마실 수 있을까? 이런 문제죠. 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연구 결과가 아마 제가 기억하는 올해 5월달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노르웨이에서 나온 커피에 대한 연구 결과예요. 그 뭐냐면은 필터를 거쳐서 내린 커피와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내렸을 때 그런 커피 20세에서 70세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이제 어떤가 그 내용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은 커피 우리가 한 잔을 마실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1%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이게 좀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커피 안에 있는 카페스톨, 카페인이 아니고 카페스톨이라는 물질은 식물성 콜레스테롤이다. 식물성 콜레스테롤. 이것이 종이를 거치면은 빠져나가지 못해요. 예, 카페스톨과 카월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콜레스테롤 LDL이라 그러죠. 뭐 저밀도 콜레스테롤인가요? 예, 예. 이것을 막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카페스톨, 카월 이것을 이제 종이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용성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서로 뭉쳐가지고 필터를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종이 필터로 내릴 때는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종이 필터를 통해서 커피를 먹자.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때에 따라서는 종이 필터 거치지 않고 에스프레소, 카페라떼나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에스프레소가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 거는 필터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크린을 통해서 내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카페스톨 카월을 제거하지 못해요, 사실은. 하지만 한 잔씩 먹는 것이 그렇게 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에스프레소, 말하자면 그런 종이 필터를 통하지 않고도 마실 수 있지만 대개 필터를 통해서 마시자. 그래야만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는다. 그럴 때 커피 안에 있는 많은 좋은 점을 내가 좋은 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먹지 않는 것은 남에게 주지 마라. 내가 먹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저는 커피를 알기 때문에 나쁜 커피 절대 안 먹습니다. 결점도 안 먹어요. 다 곤란해. 그런데 내가 먹지 않는 것 남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이웃 사랑 아니겠죠? 내가 먹지 않는 것은 남에게 주지 마라. 그래서 저는 손님들, 안 그러면 내한테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정말 내가 먹는 커피 최선의 노래 걸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려요.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직업윤리예요. 직업윤리. 우리가 직업윤리도 하나님 뭐 뜻에 맞아야 돼요. 직업윤리가 깨지는 건 왜 깨지죠? 돈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면 돈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 영혼이 파괴가 돼. 영혼이 없는 커피예요. 이런 정신은 직업윤리가 이 정신이에요. 예. 건강을 생각해주고, 예. 자기가 먹는 것, 자기 아이에게 주는 음식을 남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냐시오 커피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이냐시오 커피 이것은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막 애드립도 하고 막 다른 예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서 일단 이냐시오 커피 이론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